예, 오늘 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간밤 미증시의 이제 거시경제 지표들이 몇 개 발표가 됐는데 다 한 곳을 향해 가리켰습니다. 바로 우리 교과서에서만 봤던 스태그플레이션. 예, 경기 불황 속에 물가 상승이 같이 발생하는 기현상이죠. 보통은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지갑 많이 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으면 정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는 패턴을 나타내는데 그 역학관계에서 벗어난 이상한 변수가 튀어나올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은 정말 정책적으로 잡기가 더 힘든 최악의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완전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것이다 이렇다기보다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이제 추측을 하게끔 만드는 이 지표의 조합이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됐는데 예상에 거의 이제 반토막 수준이 났습니다. 직전 수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1.1%가 나왔는데요. 세부 항목을 보시면 가격 지수가 예상보다 올랐고 개인 소비 지출도 올랐고 수출도 올랐습니다. 이 세 개 항목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한 내용이죠. 그런데 반대로 민간 투자는 줄었습니다.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투자는 줄이자라는 심리겠죠. 이 모든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소비 지출인 PCE 물가 발표됐습니다. 1분기 수치가 이번에 발표됐는데 그 직전보다 다 올랐습니다. 물가 상황이 요즘 어느 정도는 잘 안 잡히는 것인가라는 우려를 자극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도 그 직전보다 반등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밤에 또 PC 발표가 되는데 3월 데이터입니다. 좀 세부화된 그 내용을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데 시장은 이것을 아마 기다릴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좋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시장은 이렇게 봤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부분을 자세히 봤더니 온화한 날씨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판매가 좋아서 이 부분이 성장을 주도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다음에도 추가적으로 똑같이 나올 것인가 그것은 미지수라고 시장은 해석을 했고요. 특히 3월 이후에 어찌되었든 지역은행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안 심리로 소비가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을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이미 지난 데이터,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앞으로 나올 데이터가 더 중요하고 지금 찍히는 기업들의 숫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논리가 간밤 지배를 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반등다운 반등이죠. 나스닥 지수는 2.4% 급반등이었고요. S&P 500 지수도 2% 가까운 상승권이었습니다. 사실은 빅테크들 이번에 실적이 괜찮을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4월 25일 당잠사 화면인데 미리 실적 발표되기 전에 주가는 올라갔다라는 부분. 기술주들이 평균적으로 20% 연초 대비 올라갔습니다. 눈높이가 올라갔으니 그를 충족시켜 줄 만한 화끈한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지금 가능해? 라는 걱정이 시장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게 가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오늘 발표된 아마존까지 모든 데이터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이 이제 걱정이 해소될 때 흥분 장세가 이렇게 나타났고요. 종목별로도 모두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주는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특히 이제 영국 대비했을 때 그 규모가 큰데 4분기 기준으로 테크 비중을 보시면 미국은 40%를 차지합니다. 결국 테크 기술 기업들이 좋고 잘 올라가면 지수 전체가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 흐름이 톡톡히 간밤 반영이 됐습니다. 자, 실적 점검을 하겠습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까지 쭉 체크를 해드렸죠. 세 개의 공통점은 AI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AI 투자 이후에 그에 대한 생산성 증가로 이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 가지의 큰 논리였고요. 메타는 추가적으로 관점 포인트 이걸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인원을 계속 해고하고 있죠. 대규모 감축을 하고 있는데 이 추가 감원으로 인해서 어쨌든 기업 입장에선
추가적으로 매출이 앞으로 좀 괜찮아질 손익 개선에 이제 집중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비용 절감이 앞으로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건 특히 경기 사이클상 둔화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누가 비용 절감을 잘하나가 하나의 키워드고 자사주 매입 등의 주주 친화 정책 이 두 가지 엔진이 담겨져 있는 가치주가 무엇인가가 그 다음으로 시장에서 관심이 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아마존도 물론 AI로 인해서 덕을 봤다라는 평가고 실적이 좋았습니다. 지금 아마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것까지 제가 체크를 했는데요. 실적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도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앞으로 생산형 AI 투자를 위해서 물류 투자비를 줄일 것이다. 이 미래 먹거리에 찾아 나서는 이런 작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 하락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네요. 참고해 보시죠. 어쨌든 이제 정규장에서 4.6% 급등을 했는데 아마존의 체크 포인트도 같습니다. 여기도 비용 절감을 나서고 있습니다. 대규모 해고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둔화의 사이클이 된다. 이러한 가치주를 찾는 작업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 반도체 관련주의 급등세가 눈에 띕니다. 마이크론 정규장에서 1.4% 올랐고 인텔은 2.8%, 특히 시간 외거래에서 인텔은 4, 5%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통채널 고객에게 통보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5월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추가 하락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싸게 안 팔 것이다 라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장 마치고 실적 공개가 됐거든요. 사상 최악의 분기 실적입니다. 삼성이랑 거의 비슷해요. 반도체 적자가 한 4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나 2분기 매출 전망은 예상보다 높게 제시했습니다. 팻 겔싱어 CEO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분기부터 우리 실적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요. 자, 어제 이제 삼성전자의 반등의 이유가 이런 맥락과 같은데요. 반토막난 반도체 매출, 이 시간대에 이제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도체의 키워드는 감산이라는 점 체크해 드렸죠.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생산량 하향 조정 중이다.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로 감산이라는 이야기죠. 감산 효과는 2분기부터 나올 것이고 하반기에는 감산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장은 감산에 주목하는가 작년 10월부터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2018년도 때 이 메모리 반도체 혹한기가 왔을 때 이때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감산 사이클 치킨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후에 2019년도에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은 더 부진했습니다. 감산이라는 건 판매 물량이 적기 때문에 매출이 적게 들어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산 사이클이 들어간 이후부터 시장은 1년간 이 상승세를 시현했던 전력이 있다라는 부분 삼성전자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복 사이클은 아마 이 이후가 됐을 텐데 미리 시장은 1년 뒤에 기대치를 반영을 시켜서 감산 이후에 빠르게 메모리 반도체의 회복세를 주가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키워드로 회복,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을 계속 놓고 보셔야겠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태양광주 쪽이 요즘 계속 좋지 않습니다. 퍼스트 솔라가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 7%의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 나왔는데요. 실적 좋았거든요. 이익 이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흐름을 보이는 걸까요? 4월 25일 당잠사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티그룹에서 퍼스트 솔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도로 강등시켰고 앞으로 태양광 패널 가격이 하락할 텐데 매출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근거를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어제 이제 준비한 내용인데 순서가 바뀌어서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태양광을 보실 때 정치권 이슈를 같이 좀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에 진척을 보인 듯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 하원에서 정부 지출 감축안과 부채 한도 증액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 그러면 지금 매크로 변수 우려감이 되는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화당 쪽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우리가 부채 한도 협상해줄게 대신에 예산
삭감해, 대폭 삭감해, 이걸 계속 이제 꺼내들고 있는 건데요. 이 예산 삭감 항목이 학자금 대출 그 비탄감이랑 신재생입니다. 신재생 보조금이요. 태양광, 풍력, 전기차 이게 다 포함이 되는데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정권을 잡을 때 표심을 얻은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신재생 보조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 삭감을 하라니 사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백악관에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원에서 가결된 부채 한도 법안 발효 가능성 없다. 만일 하나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실은 하원보다 이제 상원 의석수는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내용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이 예산 삭감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 나올수록 이런 정치적인 이슈지만 결국에는 태양광 쪽에 압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해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노출 비중이 미국 쪽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 실적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바로미터라고 하죠. 뭔가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건물을 올리고 인프라 구축을 하고 이럴 때는 경기가 좋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그 경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30년 동안 아주 노후화된 인프라 미국 쪽에서 다시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이 이쪽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캐터필러고요. 1분기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큰 폭의 성장을 매출과 이익에서 냈습니다. 특히 건설 관련 매출도 컸지만 에너지 쪽 자원산업 매출도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다는 점 눈에 띕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장중에는 5.6% 장중에는 1%가량 하락을 했고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쪽의 매출 비중이 단연 높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어제 신고가를 달성했었던 중장비 쪽은 어떨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북미 쪽과 중국이라는 엔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작년 10월 31일 당잠사 화면 내용, 당시에 건설기계 쪽에 물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체크를 해드렸죠. 그 근거는 일단은 캐터필러였습니다. 당시에 3분기 실적의 그 상승세가, 성장세가 정말 눈부셨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캐터필러와 매출 비중이 좀 같이 있는 두산밥켓이나 지금 사명 변경을 했죠. HD 현대건설기계 등의 실적도 좋을 수 있습니다. 체크를 해드렸고요. 호실적 그 이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미 쪽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또 한 가지 엔진은 부동산 쪽 우리나라와 중국이라는 점 그때 같이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걸 가만히 손 놓고 볼 중국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부양 정책으로 우리나라도 부양으로 선회할 가능성에 주목을 하시라는 포인트 말씀을 드렸고 플러스 알파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네옴시티 테마가 엮일 수 있다는 점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점 HD 현대건설기계와 두산밥켓 이 두 부분 체크를 해드렸죠. 어제 이 테마 상승률 상위로 봤을 때 건설기계가 1등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섹터가 올랐는데요. 중국 한번 볼게요. 4월 24일 당잠사 화면 내용인데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와 한국의 산업재는 과거 패턴으로 동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중국 경기 선행지수가 떨어져 있는 국면인데 이것이 만약 반등한다면 우리 산업재 같이 보셔야 한다는 점 체크해드렸죠.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이것은 아시아 매출 비중이 포함된 부분인데 산업재 섹터 내의 기업들입니다. 특히 이 형광펜으로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어제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달렸던 종목들입니다. 이 후반부 뒷부분에 있는 쪽들이 중장비와 맞닿아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변수라는 점 감안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예, 어제 이제 이 하한가 종목들의 수급 꼬임이 어느 정도 최악의 정점을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물량들이 회전을 하면서 거래량이 일부 형성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 종목만 하한가를 탈출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종목들 5개가 어제부로 모두 하한가에 탈출을 하면서 거래가 붙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지표로 ADR,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과매도 국면, 매도가 너무 과했다라는 걸 나타내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종목별 반등 시동 여부가 어제 장중의 관전 포인트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하는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에 앞서서 오늘 일정은 있습니다. 이건 리스크 부분인데요. 금감원이 아주 이례적으로 오늘 국내 증권사 사장단 전원 소집키로 했습니다. 잠시 후에 아마 모일 텐데 점검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2차 전지 열풍, 즉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늬만 2차 전지인 기업을 단속하겠다라고 했죠. 신사업으로 2차 전지를 추가했으나 실질적인 액션이 없는 기업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잔고 급증과 CFD 리스크 점검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2가지는 결국 신용 문제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신용이라는 키워드는 두고 잠재적으로 변수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용잔고 10%가 넘는 종목이 한 14개 정도가 되고요. 이쪽에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우측에 잔고 비율이고요.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특히 이 코스닥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7% 이상의 종목으로 추리면 무려 코스닥 시장에서만 97곳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신용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때 신용 관련 기업들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어제 전일 특징주 보겠습니다. 강세 업종들 쭉 정리가 돼 있는데요. 시장의 주인공은 또 차전지, 2차 전지였습니다. 이 일정들하고 이 관련 이슈들 쭉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수소가 모처럼 만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MOU 체결 관련 이슈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MOU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확정 수주 계약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요. 약속 정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실질적인 계약서 사인이 나오는지는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원전, 방산, 수소 전방위적으로 MOU 체결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다만 그동안 선 반영에서 기대감이 올랐던 주가가 위쪽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세로뉴스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었던 수소 쪽은 오히려 상승세를 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후에 계속해서 실질적인 사인들이 나와야 한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모처럼 만에 이 OLED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쪽 관련 테마주의 들썩임도 나왔는데 우리나라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쪽이 전 세계 글로벌 OLED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은 꼼꼼히 들여다보셔야 한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어제 실적 발표했던 종목들의 서프라이즈율을 정리했습니다. 예상보다 얼만큼 좋게 나왔는가 이 비율을 보시면 되겠고 삼성중공업은 이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조선주 주가 반응이 있을지 한번 보시고요. 현대 로템 정도만 예상을 못 미쳤고 지금 나머지 방산 섹터는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 일정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시간 외거래에서는 여러 가지가 좀 들썩였습니다. 로봇 이야기 잠시 후에 할 거고요. 바이오 성과 관련 기업들 GL팜텍, 올릭스의 시세가 장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 내용인데요. 대웅제약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입니다. 해당 구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데 마일스톤으로 하면 한 6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저 공 하나 더 붙은 줄 알고 하나하나 세어봤는데 이게 맞더라고요. 이제 공시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일단 계약금이 6,400억 원으로 이 중에서 선입금이 되는 게 14억 7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 먼저 받고 마일스톤은 임상 진행 단계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그때그때 추가로 단계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입금 기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 대웅제약을 중심으로
바이오 쪽 주가 반응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2차 전지, 건설기계 몇몇 종목 움직였고 주인공은 로봇이었습니다. LG전자 배송물류 로봇 중심 사업 전개 추진 소식으로 인해서 LG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등의 종목의 흐름도 좋았고요. T 로보틱스가 바로 이제 10% 상한가로 시간의 거래에서 들썩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쪽은 2차 전지 생산 공정 물류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배터리 만드는 공장에 자율주행 로봇 물류가 들어가고 이 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로봇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금액이 적진 않습니다. 원래 이제 고객사가 SK온이기 때문에 이쪽 물량으로 추정이 되고요. 자율공시가 아닌 이번에 의무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매출액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보통 의무공시는 매출액의 전년비 한 10% 정도 이상의 물량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적은 물량이 아닐 것으로 추측됩니다. 물류 로봇이 요즘 주목을 많이 받아요. 긴 관점에서 이걸 보시라고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인구론적 측면에서도 이 로봇은 우리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40년을 준비한다라는 레포트 신영증권에서 나왔는데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내용이 좋아서 한번 좀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올해는 인구론적 측면에서 두 가지 큰 변곡점이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게 크로스 부분 보이시죠? 60년 만에 중국 인구는 첫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물론 기본 가정은 이건 있습니다. 전 세계 생산 가능 인구 감소세가 본격화하고 부양비는 상승한다. 일부 신흥국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럽, 중국의 노령화가 상쇄하지 못한다. 전체적으로 파이 자체가 움직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사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도 이를 참고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중국의 성장 지체를 대비를 해야겠죠.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다면 그만큼 이 인구 성장 가능 인구가 좀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은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는 필요해 보이는데 아무래도 생산기지의 이전 등이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동남아시아, 중동 등 에 대한 익스포저 확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할 시기일 것 같고요. 임금 인플레이션과 자동화, 로봇, AI 뭐 때려야 뗄 수 없겠죠. 지금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 대기업이 로봇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중요한데요. 제약바이오의 명과 암입니다. 사실 노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면 제약바이오 다 좋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통념과 달리 그 각 성숙기에 들어간 그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약가 인하를 정부에서 압박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력이 탄탄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형화 기업, 신약 개발 기업, 해외 수출 세 가지 해법에 맞닿아 있는 기업을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빈익부, 부익부의 고착화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회 요인도 있고 인플레이션 고착화 이론도 있고 이 안에서 좀 볼만한 부분이 있지만 시간이 되면 다음에 이 점은 다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